레브 톨스토이 지음, 안나 까레니나. 너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제1부 1. 행복한 가정은 대체로 모두 어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 나름으로 불행한 법이다. 오블론스키네 집안은 온통 란가였다. 아내는 남편이 전에 그들의 집에 가정교사로 있던 프랑스 여자와 관계가 있은 것을 알고 이 이상 한 집에 동거할 수 없노라고 남편에게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벌써 사흘째나 계속되고 있어 그들 부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하인들까지도 모두 거북한 심정에 휩싸여 있었다. 가족과 하인들은 저마다 그들의 동거 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어떤 객주집에서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오블론스킨의 가족이나 하인들보다는 오히려 서로들 사이가 더 가까울 것이라고 절실히 느끼는 것이었다. 아내는 자기 방에 들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사흘째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버릇이 사나워져서 온 집안을 뛰어 돌아다녔다. 가정교사인 영국 여자는 가사를 맡아보는 여관리인과 다투고 나서 자기 동무에게 새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당부하는 편지를 써보냈다. 요리사는 벌써 어제 점심 식사 때 집을 나가버렸으며 또한 식모와 마차꾼도 급료를 아주 청산해달라고 요청하는 판이었다. 내외간의 말다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스테판 아르까지이치 오블론스키 공작, 사교계에서는 그를 스티바라고 불렀다. 는 여느 때와 같은 시각, 즉 아침 8시에 아내의 침실에서가 아니라 자기 서재의 고급 사냥피를 씌운 긴걸상 위에서 잠을 깨었다. 그는 다시금 깊이 장을 청해보려는 듯 긴걸상의 용수철 위에서 영양이 좋은 피둥피둥한 몸뚱이를 한번 뒤채어 돌아눕더니 베개를 꽉 끌어안고 거기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나 불시에 소스라쳐 깨어 부시시 긴걸상 위에 일어나 앉으며 눈을 떴다. 그래 그게 대관절 어떻게 된 판이더라 하고 그는 방금 꾸다만 꿈을 더듬어가며 생각하였다. 글쎄 어떻게 된 꿈이더라. 아 그렇지, 알라빈이 다름슈타트에서 5,000회를 베푸는 꿈이었지. 아니야 다름슈타트가 아니었어. 어딘가 미국식인 데가 있었으니까. 하긴 그렇지만 거기선 다름슈타트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 그래, 알라빈이 유리식탁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초대했지. 그리고 참 식탁에 노래를 불렀겠다. 일미오 떼소로, 나의 고귀한 그대여를. 아니 그건 일미오 떼소로가 아니라 무언가 더 멋들어진 노래였어. 게다가 그 또 웬 놈의 조그만 술병이 가지런에 놓여 있었는데 그게 다 기막힌 계집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는 회상에 잠기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이치의 눈은 금시로 즐거운 빛을 띠었다. 그는 저 혼자 싱글거리며 다시 생각에 잠기었다. 아닌 게 아니라 참 좋았어. 아주 멋있는 꿈이었거든. 그 밖에도 거기엔 기막히게 재미있는 일이 많았거든. 이건 참 말로는 뭐하라 형용할 수가 없어. 생시에는 도무지 머릿속에 그려보지도 못할 일이라니. 그러다가 문득 랴사지 카텐의 틈새로 비껴드는 한 줄기 햇살에 눈이 가자 그는 저기 경쾌한 기분으로 긴걸상에서 두 발을 내려 아내가 금빛 사냥피로 운두를 달아서 손수 지어준 실내화, 작년 생일날의 선물을 발끝으로 찾아 신고는 9년 동안 줄곧 타여온 오랜 습관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침실이라면 의례 그의 실내옷이 걸려있을 그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여기에서 비로소 그는 어찌하여 자기가 이렇게 아내의 침실이 아니고 서재에서 자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득 생각났다. 미소는 금방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는 이맛살을 누비었다. 아, 아, 아이고.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신음하였다. 그러자 또다시 아내와의 말다툼의 모든 전말,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기의 딱한 입장, 그리고 더욱이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래, 그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또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딱한 것은 모든 불찰이 내게 있다는 그 점이거든. 나로서는 별로 죄를 지은 건 없지만 그래도 불찰은 내 불찰이란 말이야.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어.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아, 아, 아이고. 이번 말다툼에서 자기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진 일들을 이것저것 상기하면서 그는 절망에 쌓여 또다시 웅얼거렸다. 무엇보다도 불쾌한 것은 그가 잠옷 유쾌하고 만족한 기분으로 아내에게 주려고 커다란 참배를 사들고 극장에서 돌아와 보니 객실에는 아내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또 뜻밖에도 서재에서도 아내를 찾지 못한 끝에 나중에 침실에서 그 모든 비밀을 탄로시킨 그 은수 사나운 편지를 손에 들고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한 그 첫 순간이었다. 언제나 자질구레한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매사에 공연히 부산스레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약간 매련한 여자라고 그가 여지껏 생각하여 온 아내의 돌리는 편지를 손에 든 채 까딱도 않고 앉아서 공포와 절망과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는 것이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하고 편지를 내보이며 아내는 물었다. 그때의 장면을 다시 눈앞에 그려볼 때 보통 흔히 있는 일이지만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로서 더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아내의 그 말에 대하여 대답하던 자기의 열정은 태도였다. 그는 그 순간 이를테면 무엇인가 몹시 파렴치한 짓을 하다가 불의에 들킨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추태를 연출하였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죄가 발각된 후에 처음 아내를 마주 대하게 되는 그 입장에 어울리는 얼굴 표정을 미처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죄 없이 수모를 당한 사람처럼 성을 내보이거나 딱 시치미를 떼고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변명하고 용서를 빌거나 또 하다못해 오불관원의 태도라도 취할 대신에 이 모든 것이 그래도 그가 취한 추태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전혀 뜻하지 않고 두뇌 신경의 반사작용이지 하고 생리학을 좋아하는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였다. 해벌쭉하고 언제나와 같이 호인다운 그러기에 퍽 얼떠 보이기도 한 웃음을 띄웠던 것이다. 이 얼뜬 웃음을 그는 자신으로서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이 웃음을 보자 돌리는 마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라도 한 듯 바르르 몸을 떨더니 발끈 달아오르기 잘하는 급한 성미가 폭발하여 한바탕 호된 욕을 퍼붓고는 방에서 획 뛰쳐나가 버렸다. 그 후부터 그는 남편의 얼굴을 대하기도 싫다고 혼자 들어박혀 있는 것이었다. 모든 게 다 이 얼뜬 웃음 탓이라니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관절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그는 절망 속에 혼자 중얼거렸으나 해답은 찾지 못하였다.